유난히 아이돌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풍년인 2021년 투표 시스템 참가자 등 말이 많았던 엠넷의 걸스플래닛이 끝나자 오디션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시청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MBC가 주관하는 방과 후 설렘으로 이어졌는데요. 들려오는 소식에는 걸스플래닛보다 7에서 8배나 많은 참가자들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매력적인 참가자들이 모였을지 기대되는 방과 후 설렘, 지금부터 두유람과 함께 프리뷰 시작해볼까요? 약 9만 명의 지원자. 가장 먼저 이슈가 된 부분은 아무래도 지원자 수의 차이겠죠. 오디션 지원자가 한 달 만에 8만 7천여 명을 돌파하며 엄청난 경쟁의 오디션이 될 것을 이미 예고했는데요. 특히 이미 방송 중이었던 걸스플래닛에 지원한 숫자보다 7에서 8배나 높은 지원자 수였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엠넷은 아직 조작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기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계속 엠넷이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을 진행하려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 시스템으로 신뢰를 쌓아야 할 듯 합니다. 이번 걸스플래닛에서는 엠넷에서의 자체적인 조작이 아닌 팬들이 유심이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표 조작으로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국가별 투표라는 투표 시스템도 마지막 투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 모습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직 투표가 시작되지 않은 방과 후 설렘의 투표 시스템은 어떨까요? 학년제? 쇼 음악 중심에서 방과 후 설렘 참가 소녀들이 멋진 무대를 진행한 것 보셨나요? 3학년, 1학년, 4학년, 2학년으로 이어지는 무대는 너무나도 멋졌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대체 이 학년제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진 것일까 하고 말이죠. 간단합니다. 바로 나이 순으로 나누어진 학년인데요. 1학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12에서 14세, 2학년은 끼와 실력이 보여지게 되는 15에서 16세, 3학년은 아이돌 능력치가 만렙인 17에서 18세, 4학년은 자신의 실력을 완성한 19세 이상이라고 방과 후 설렘에서는 설명하였는데요. 근데 과연 이게 맞게 나누어진 방식일까요? 일찍부터 아이돌의 꿈을 꾸고 준비한 소녀들도 있을 것이고 뒤늦게 아이돌의 꿈을 찾고 이제 막 시작하는 소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다면 시청자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실력이 좋겠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고학년의 참가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구분 방식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나온 투표 방식을 보자면 결국 걸스플래닛의 국가별 투표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선발대여 연습 중인 소녀들은 총 83명, 1학년에 18명, 2학년에 23명, 3학년에 20명, 4학년에 22명입니다. 그런데 입학 미션을 하고 나면 각 학년에 10명씩만 남게 되는 방식인데요. 그렇기에 투표 역시 학년별로 투표를 해야 함을 알 수 있게 되죠. 혹시라도 어떤 학년에 매력적인 소녀들이 더 많다고 느끼는 순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투표 시스템인 것은 이미 걸스플래닛을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학년별 투표 방식은 딱 초반에만 이루어지고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이렇게 학년별로 나눈 방식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오은영 엄마, 방과 후 설렘에는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의 육아 대통령 오은영 박사님이 오디션을 진행하는 동안 참가 소녀들의 엄마가 된다는 것인데요. 서바이벌 오디션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참가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MBC는 참가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은영 박사님을 투입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방영하고 있는 등교전 망설임을 보면 오은영 박사님의 활약이 엄청납니다. 평가에서 안 좋은 평을 들어 낙담한 참가자가 생겨나면 바로 오은영 엄마가 가서 위로해주고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을 보인다 싶으면 바로 가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심지어 팀에 불화가 생긴 것 같은 모습에도 오은영 엄마는 가서 서로 대화하는 방식과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을 알려주며 최대한 참가자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배려해줍니다. 여태까지 서바이벌 오디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기에 오디션 프로그램 애청자로서는 감격스러운 발전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학년별 시스템에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연배끼리 모여있기에 오은영 박사님의 멘탈 케어가 좀 더 수월해진 것이죠. 오은영 박사님뿐만 아니라 소녀들의 선생님으로 참가하는 출연진 역시 굉장히 신선하고 엄청납니다. 담임 선생님과 트레이너, 먼저 총괄 디렉터이자 담임 선생님이 될 옥주연, 1세대 아이돌이자 엄청난 보컬리스트죠. 하지만 소녀들에게는
보기에는 무서운 선생님이 될 것 같은데요. 슈퍼스타 K에서 뼈만 때리는 팩트 폭력을 보여준 전적이 있습니다. 엄청 아프겠지만 분명 소녀들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될 듯하네요. 그리고 스트릿 우먼 파이터 참가자이자 세계적인 댄서 아이키, 이미 등교 전 망설임에 출연하여 소녀들의 댄스 트레이너로 활약 중이죠. 잘 못 따라오는 소녀들을 걱정하고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는 따뜻한 모습이지만 혼낼 때에는 확실하고 엄격하게 쓴소리도 하는 엄마 같은 모습의 선생님입니다. 세 번째는 소녀시대의 유리, 2세대 걸그룹의 레전드 소녀시대의 멤버로 SM에서 치열한 연습생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만큼 소녀들을 잘 이해하고 아이돌로서 필요한 것을 잘 알려줄 것 같은데요. 선생님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선장님 전소연,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경력이나 나이가 너무 어린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바이벌이 낳은 괴물, 일명 선악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누구보다 서바이벌 오디션을 잘 이해하고 참가자들의 심정을 아는 선생님입니다. 거기에 아이들의 모든 것을 프로듀싱하는 실력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죠. 어쩌면 참가 소녀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선생님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화려한 선생님들과 매력적인 소녀들이 함께하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편집이 걱정됩니다. 편집에 엠넷이 보인다. 현재 방과후 설렘의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는 등교 전 망설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어딘가 익숙한 향기가 나는 편집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PD픽인 듯 자주 잡아주는 참가자도 있는 반면 사연 있는 참가자들의 스토리텔링, 참가자들 간의 불안은 빠짐없이 잡아주죠. 만약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이었다면 모두 투표에 영향이 갈 만한 편집들입니다. 거기에 와 이건 엠넷 방식인데? 라고 할 만한 한 가지, 누구나 입덕할 만한 비주얼을 가졌지만 실력이 부족한 참가자 집중 조명, 굉장히 익숙한 향기가 나는 편집 방식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작을 맡은 PD가 바로 프로듀스 101을 제작한 PD이기 때문인데요. 첫 서바이벌 오디션 때에는 실력 부족 참가자의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표에 영향을 많이 주었지만 이 서사를 너무 많이 겪어버린 현재의 시청자들에게는 오히려 반감을 사서 표가 떨어지게 되는 편집이 됩니다. 벌써부터 이런 서사의 분량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나오는 만큼 본방송에서는 적절한 분량 조절이 필요해 보이네요. 아이돌 프로그램에 트로트가 무슨 상관일까 싶으실 겁니다. 보통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주 시청자층은 젊고 어린데요. 한 참가자가 시청 연령대에 크게 변화를 줄 수도 있을 듯합니다. 바로 오유진 참가자, 트롯 전국체전에서 무려 3위를 차지한 어린 참가자인데요. 자그마치 19%의 시청률을 보였던 트롯 전국체전이었기에 3위를 한 오유진 참가자의 개인 팬은 이미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시청하던 트로트 서바이벌 인데 투표량도 어마어마했죠. 만약 오유진 참가자의 개인 팬들이 투표에 참가한다면 1차 투표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참가자이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 말이 나오고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덕분에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시청하는 프로가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다음 달 방영 예정인 방과후 설렘에 대한 프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또한 다른 아이돌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댓글로 신청해주시고요. 다음 주엔 어떤 매력적인 참가자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듀유람이었습니다. 안녕.